뭐 식단 관리를 위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보통 뭐 체중 감량이나 뭐 다이어트나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식단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채널들도 많죠. 하지만 저희처럼 뭔가 건선이나 아토피와 같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나 혹은 뭐 원인을 모르는 그런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식단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은 좀 드뭅니다. 그죠?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식단 관리 방법을 혹은 남들이 좋다는 음식이나 건기식, 뭐 영양제들을 뭐 추천을 해가지고 직접 해보면은 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혹은 뭐 속이 막 더부룩하고 안 좋아지는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자, 11년 동안 건선을 관리해온 제가 이 수많은 식단 관리 방법들을 경험해보면서 세운 원칙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혹은 원인 모를 만성 질환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해 오셨을 거고, 그리고 많은 식단 관리 방법들을 본인 몸을 토대로 실험을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식단 관리하고 계시나요?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저탄고지, 그리고 간헐적 단식, 뭐 스위치온, 또 뭐 카니보 식단, 굉장히 많은 식단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식단들은 그냥 유행처럼 이렇게 쑥 휩쓸고 또 이런 식단이 나오고 또 새로운 식단이 나오고 또 새로운 식단이 나오고 우리의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죠. 저도 11년 동안 건선을 관리하면서 정말 많은 식단 관리 방법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칼로리 제한식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 시작한 게 이제 파가노요법, 그리고 혈당 관리식, 그리고 저탄고지, 뭐 중탄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니보 식단이랑 갭스 다이어트를 열심히 이제 제 몸에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인데요. 이 장 건강이 무너진, 즉 장내 미생물 환경이 붕괴된 그러한 상태를 요즘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 뭐냐면 우리 몸에 위가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뭐 십이지장을 거쳐서 우리는 소장으로 이제 이 음식물들을 보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곤 하는데, 이 소장에 있는 우리 기관 중에는 융털 혹은 융모라고 불리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그 융모나 융털이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이 닫혀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또 독소나 혹은 해로운 물질이나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장누수 증후군, 그러니까 장 건강이 붕괴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붕괴된 분들은 이 육모에 있는 이런 털들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유해 물질이나 독소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렇게 몸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 상태를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장누수 증후군에 걸린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복부가 엄청 팽만해서 막 허리를 못 펴고, 그리고 막 가스가 차고 막 더부룩하고 이런 분들, 이러한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장누수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이 장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는데 세로토닌의 90%, 그리고 도파민의 50%가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를 막 행복하게 해주고 막 우리가 이렇게 막 활력을 돋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잖아요. 세로토닌이랑 도파민은. 그 호르몬들이 장에서 분비가 된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 건강이나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기분이 안 좋다는 거는 우리의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소장의 상태를 현대의학으로, 현대적인 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위야 이제 위장 내시경을 하거나 대장도 대장 내시경을 하잖아요. 이렇게 베이비 원몰 타임, 이렇게 베이비 원몰 타임. 근데 이 소장은 너무 길고 이 크기가 다 펼치면은 테니스 구장, 테니스 코트 하나 면적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도 들어가도 못 확인하고 밑으로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소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혹은 소장의 컨디션을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장루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대장이 아니라 소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소장을 뭔가 검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식단 관리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식단 관리 원칙도 장내 미생물 환경의 개선과 장 건강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운 원칙들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자들과 원인 모를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식단 관리 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나 혹은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 관리하는 분들과는 완전히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내 미생물 환경과 장 건강의 회복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나 몸에 이제 좋지 않은 지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성적으로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몸의 순환도 좋지 않을 거고,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장내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 또한 중요한 요소긴 한데, 상위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장 건강 회복이라는 상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하위에 있는 목표들은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환경, 그러니까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계속 식단 관리를 하다 보면은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은 알아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지금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회원님 3분이 계신데, 그 3분 모두 증상이 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이 계속 감량되는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인 장 건강의 회복과 장내 미생물 환경의 회복을 하는 이 상위 목표를 이루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하위 목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안내하는 이 식단 관리 방법의 기본적인 바탕 배경은 총 3가지 식단에서 이 인사이트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혈당 관리식, 두 번째가 간헐적 단식, 세 번째가 갭스 다이어트입니다. 뭐 갭스 다이어트를 지금은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보자면은 변수 제거식, 제한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총 3가지 식단에서 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식단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 식단 관리의 원칙, 다양한 원칙 중에 오늘은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원칙, 정시정량의 먹자입니다. 정시정량의 먹자라는 이 원칙이 세워진 이유는 혈당 관리식에서 온 건데요. 혈당 관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이유가,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분해되고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이것들이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 몸의 혈류를 타고 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혈당, 그러니까 이 혈액 안에 있는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뭐 1인슐린이나 뭐 글루카곤이나 뭐 그런 호르몬들을 다 포함해서 이 혈당을 관리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들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좀 심한 분들, 그러니까 이 혈당의 수치가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뭐 브레인 포그 현상도 있고 막 만성 피로도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염증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일단 식사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리고 식사량도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식사 시간이 일단 불규칙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 뭐 많으면 3끼를 먹을 때도 있고, 뭐 간식까지 포함하면 뭐 4끼, 5끼를 먹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드시거나,
그리고 불규칙하게 드시면서 그 양 또한 굉장히 불규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정시 정량을 지키자가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간헐적 단식에서 이제 그 인사이트를 얻은 건데,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는 자가 포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가 포식 시스템. 오토파지라는 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몸에는 새로 생긴 세포들도 있고, 이제 새로 생겼다가 계속 사용되면서 늙고 병든 세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늙고 병든 세포들이 계속 우리 몸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다시 또 새로운 세포가 되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오토파지 시스템 혹은 자가포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늙고 병든 세포들이 빨리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오래 남으면서 뭔가 활성산소를 계속 생성한다거나 혹은 뭐 몸의 염증 수치를 계속 올린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러한 이제 오토파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공복 시간을 늘려줘야 된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되었을 때 항상 이 회복하는 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제 오토파지 상태라고 하고 자가포식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량, 이런 것들 때문에 공복 시간이 엄청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식단 관리를 원하시는 회원님이 계시다면은 혹시 언제 식사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드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됐었나요? 기존에도 이렇게 드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드셨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일정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일정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 뭐 혹은 뭐 상급자가 우리한테 어떤 임무를 주어줬어요. 숙제를 줬어. 업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막 하루 종일 오늘 막 근무 시간 동안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퇴근하려고 하는데,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이거 좀 더 해봐, 좀 더 해줄래요? 이거 좀 더 해줄래요? 해가지고 업무를 계속 주는 거야. 끝내려 하면은 업무를 또 주고, 끝내려 하면 업무를 또 주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업무를 또 주고, 계속 이런 상황이 우리 이 직장인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언짢죠. 기분을 떠나서 일단 일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업무의 그런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에도 좀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아침을 먹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막 입이 좀 막 궁금해. 막 입이 막 궁금하고 막 당이 땡기고.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과자를 집어 먹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아침에 먹었던 음식을 막 소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막 발동을 거는데 갑자기 뭐가 또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왔어 해가지고 또 막 소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또 점심이 들어와. 또 점심이 막 들어오네. 막 점심 들어와서 또 막 이제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막 이제는 막 2, 3시 되니까 막 잠도 오고 막 갑자기 막 단계 땡기고 막 갑자기 막 커피를 먹으면 다행이지만은 막 무슨 에이드를 먹고 막 요거트를 먹고 막 갑자기 당이 막 들어와. 그럼 막 또 막 혈당 수치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또 소화기는 막 일을 막 해요. 근데 또 저녁이 또 들어와. 계속 들어와. 미쳐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언젠가는 뻑이 가서 지쳐 쓰러지겠죠. KO입니다, KO. KO입니다, KO. 이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혈당 수치가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오토파지 상태, 그러니까 자가포식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장의 기능이나 장의 건강들도 이제 붕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인데요. 뭐 더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 마지막 원칙은 무엇이냐면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자입니다.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자가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막 어깨가 아프고 막 무릎이 아프고 막 손목이 아프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증이잖아요. 통증 혹은 불편감이잖아요. 근데 그런 통증은 우리 몸의 관절이나 혹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 신호죠. 너 이제 여기서 더 무리하면은 이거 진짜 다시 못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경고하는 거야. 너 조심해 하면서 보내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식단 관리를 할 때도 우리 몸에서 우리에게 너 이제 적당히 먹어. 너 이제 더 먹으면 큰일 나. 혹은 나 지금 상태 안 좋아. 너 이제 더 들어오면 큰일 나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그런 신호들이 어떻게 오냐면 대표적으로 일단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부족할 때는 어떻게 오냐면 단 게 엄청 땡기거나 아니면은 막 평소에 안 먹던 그런 막 과일이나 아니면 뭐 빵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땡깁니다. 그래서 그런 당류들, 단 것들, 그런 것들이 땡기는 신호가 왔을 때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뭐 오늘 왜 이렇게 고기가 땡기지? 오늘 왜 이렇게 치킨이 땡기지? 뭔가 이렇게 육류나 고기류가 막 땡긴다 하는 거는 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혈당 스파이크나 아니면은 뭐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생리 전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호르몬의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또 그런 단 것들이 땡기건 할 수 있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뭐 생리 전에 단 것들이 많이 땡겼던 분들도 이 탄수화물 섭취량과 이 단백질 섭취량을 가득 가져갔을 때 그러한 증상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입니다. 자, 더 많은 원칙들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것, 그리고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뭐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실 뭐 말로만 들으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식단을 실제로 막상 해보면은 뭔가 나만의 그런 일일 계획 혹은 뭐 일주일치 계획 혹은 한 달치 계획이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소요가 좀 생깁니다. 그만큼 정말 쉽지 않고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 시작하면 뭘 먹어야 되지? 뭐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 한 끼에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된다는 거지? 나도 뭐 간헐적 단식 뭐 해봤는데 나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막 더 간식이 땡기고 막 어지럽고 그렇던데, 막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식단 관리는 물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지만 실천과 피드백의 영역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막 식단 관리를 시작하신 자가 면역 질환자나 혹은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 장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몸의 증상이나 신호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외롭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보면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혹은 지쳐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장 건강을 뿌리째 바꿀 수 있는 장 리셋 4주 프로그램을 제가 드디어 론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무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분들도 정말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평생을 제가 술, 담배, 커피는 물론이고 11년 동안 제가 건선을 관리하면서 밀가루, 튀김, 가공식품, 설탕, 나쁜 기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면서 관리해온 이 독한 놈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4주 동안 여러분들의 일상과 그리고 몸의 반응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움직임 회복,
장 건강 회복, 자기다움 회복이라는 이 총 3가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나만의 건강 관리 방법을 찾아드리는 1대1 고관여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를 괴롭혀온 이 지긋지긋한 자가 면역 질환과 원인 모를 만성 질환과 이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